(5억 년) 전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거진 녹음 사이로 유유히 물이 흐르고 시원하게 뻗은 나무 사이로 바람이 통과하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해발 900m,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부르는 태백은 그 5억 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태백시 동점동에는 귀퉁이가 깎인 돌산이 속살을 훤히 드러낸 곳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랜 시간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돌 사이사이 미세하게 드러나는 가느다란 시간의 주름들, 바로 지층입니다. 전혀 다른 시대의 암석들이 나란히 놓여 있고 어떤 거대한 힘이 개입을 했는지 세로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지층의 나이가 무려 5억 년이라는데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오래된 지층은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해서 한반도 태백까지 왔습니다. 5억 4천만 년 전에 시작된 고생대는 당시 초대륙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개의 작은 대륙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대륙들이 모여 또 다른 초대륙 판게아를 형성했는데요. 이때 한반도는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러다 고생대 말에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융기와 침강 작용을 겪으면서 현재의 세계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고생대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구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국가에서는 지질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국가지질공원 중 고생대의 지질, 지형학적 특성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강원도 고생대 지질공원입니다. 태백시 동점동에는 자연이 만든 독특한 예술작품이 있습니다. 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산을 뚫고 지나가 성문을 만들고 깊은 소를 이루고 있기에 구문소라는 이름이 붙었죠. 물길 주변에는 고생대에 형성되었다는 석회암 층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주름진 시간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은 바위에서 조금 독특한 문양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화석이죠. 당시 이곳에서 살았던 생물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고생대 전기, 바다를 차지했던 삼엽층도 있고요. 고생대 후기, 육지를 뒤덮었던 고사리 화석도 보이네요. 수억 년을 흘러오는 동안 강원도는 바다 아래에 있었고 또 높은 산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태백의 곳곳에서 그런 세월의 흔적이 발견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태백시 장성동의 전기 고생대 화석 산지는 지질학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 지역과 화석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생대의 후기에는 고사리와 같은 양치 식물이 대량으로 번성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땅속에 묻힌 뒤 일부는 화석이 되었고 나머지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아주 유용한 화석 연료가 됩니다. 막장에서 채굴된 원탄을 운반하고 이를 수요자에 맞게 가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중이죠. 이곳에서 분류된 석탄은 한때 우리나라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생대가 한반도에 남긴 또 다른 유산은 아닐까요? 일제강점기 때 지어져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는 장성광업소의 철압력 선탄장. 하지만 태백의 석탄 산업은 9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태백의 전성기 때 모습이 유일하게 보존된 철암 탄광 역사촌. 우리나라 근대화의 주역 광부들과 그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석탄의 역사는 언제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태백에서 석탄이 처음 발견된 곳은 금천동 먹돌배기 근처입니다. 최초 석탄 발견지를 기념하기 위해 탑을 조성해 놓았죠. 일제강점기 시절 태백의 주민인 장혜룡 씨는 이 근처에서 검은 돌덩어리를 주웠는데요. 이 까만 돌이 바로 태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일제의 지질조사를 통해 고열량 석탄으로 판명되면서 1930년 석탄 채굴을 시작하는데요. 그 후 태백은 국내 최고 석탄 생산지로 거듭납니다. 검은 황금이라고 불렸던 석탄은 태백의 외양까지도 바꿔놓았습니다. 석탄 산업의 전성기였던 1981년 인구 13만이 넘는 중견도시로 번창하면서 드디어 태백은 태백시로 거듭나게 되었죠. 고생대의 유물이 대한민국 산업화에 큰 기여를 했다면 고생대가 만든 지형은 이 땅의 생명의 물줄기를 탄생시켰습니다. 백두대간 금대봉 기슭 그곳에 민족의 젖줄 한강의 발원지 검령소가 있습니다. 둘레 20여 미터의 깊이는 어른 허리 정도입니다. 석회 안반을 뚫고 올라오는 지하수가 하루 평균 무려 2,000톤이 넘습니다. 약 7,000명이 쓸 수 있는 양이죠. 청량하게 솟아오르는 검령소의 물, 사계절 섭씨 9도를 유지하는데요. 여름에 발을 담그면 시원한 기운이 온 몸에 퍼지고 겨울에 혹한에도 얼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흐른 물줄기에 안반이 푹 파이고 그 사이로 물이 흐르는 모습이 마치 용이 용트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물줄기의 장대한 흐름은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주변의 암석마저도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강원도 영월의 주천강 주변에는 세월의 물줄기가 빚은
아름다운 자연의 조각품이 있습니다. 돌개 구멍은 속이 깊고 둥근 항아리 구멍이란 뜻인데요. 오랜 시간 강을 따라 흘러내린 돌들이 암 속에 구멍을 내고 오목해진 부분에 물이 들어가며 만들어낸 신비스러운 바위입니다. 돌개 구멍이 만들어지려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자연의 모든 요소들이 바위를 매만지고 또 다듬어야 합니다. 고생대의 지질과 수억 년의 세월이 함께 빚어낸 걸작. 비가 내려 바위를 흠뻑 적시면서 자연이 만든 걸작의 아름다움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오래전 이 땅에 일어난 지각 변동이 후대 사람들의 삶을 이토록 변화시킬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심지어 한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 든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우리나라 모든 아리랑의 원리로 알려진 정선 아리랑. 정선 아리랑의 발생지가 바로 이곳 정선 아우라지입니다. 아우라지는 태백의 검령소에서 솟은 물이 골지천이 되어 흐르고 평창에서 발원한 송천과 만나 어우러진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합쳐진 물줄기가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마치 운우의 정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 물줄기는 조양강이 되어 한강까지 목재를 실어 나르는 물길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떼꾼들이 뗏목을 타고 한강 천리길을 내려갔습니다. 물이 들면 정선에서 서울까지 닷새, 물이 빠지면 한 달 가까이 걸렸다는데요.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처녀 총각의 애틋한 마음도, 떼꾼들의 애환도 정선 아리랑에 담겨 수백 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는 시간을 품어 강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길을 만듭니다. 42번 국도를 타고 정선의 끝자락을 향하면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정선과 동해시를 연결하는 고개 백봉령입니다. 백봉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르스트 지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아 자연의 식생이 고스란히 보존된 이곳. 하지만 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중간중간 움푹 파인 형태의 구덩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돌리내라고 하는데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땅이 빗물에 녹으면서 아래로 움푹 주저앉았습니다. 석회암과 독특한 웅덩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바로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주로 고생대 영향을 받은 산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백봉령 주변 자병산 일대는 대부분 석회암 지역으로 지금까지도 대규모 채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회암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강원도 영월로 떠나야 합니다. 영월의 북면 문곡리에는 푸른 산 귀퉁이를 싹둑 베어낸 듯한 흥미로운 지형이 있습니다. 5억 년 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암벽에 신기한 무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생대 원시 미생물의 활동 흔적입니다. 미생물의 끈끈한 석회질 성분에 물에 떠다니던 모래 입자들이 포획되면서 퇴적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고생대 퇴적암이 어떤 환경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이 지역은 물이 흐르는 바다였습니다. 바로 옆에서 발견되는 건열 구조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죠. 고운 퇴적물이 쌓인 후 수분을 잃고 수축되면서 갈라지는 퇴적 구조. 이 암석은 물가의 아주 얕은 곳에서 퇴적되었을 겁니다. 물이 자주 빠지면서 공기 중에 자주 노출되었겠죠. 갯벌이라면 바로 이런 건열 구조가 만들어지기에 좋은 환경이었을 겁니다. 원시 미생물의 흔적인 스트로마톨라이트의 구조를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얇은 선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들을 층리라고 부르는데요. 한 줄의 층리가 생기기까지 돌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머금었을까요? 더구나 이 선들은 속살을 드러낸 이곳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저 산 너머의 지형이 모두 그런 퇴적물이라면 도대체 이 땅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품고 살아왔을까요? 다시 물의 여행을 따라 정선으로 돌아갑니다. 강원도 정선군 모른리에 위치한 소금강은 정선이 자랑하는 화암 8경 중의 하나입니다. 그 기묘하고도 장엄한 현상이 마치 금강산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소금강. 이런 걸 바로 자연이 만든 또 하나의 걸작이라고 하나 봅니다. 화암면을 가로질러 소금강 물줄기가 닿는 곳. 그 절경의 끝자락에 아늑한 벼랑이 있습니다. 바로 모룬대인데요. 거대한 암석을 깎아 세운 절벽은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합니다. 바위로 만든 강이 흐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위 부스러기들이 산비탈에 쌓여 돌밭을 이룬 이곳을 테일러스라고 부릅니다. 언뜻 보면 방치된 돌밭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돌틈 사이에 푸른 이끼들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돌틈 사이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테일러스는 온갖 생명이 움트는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이 거친 돌틈에서 자랐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고운 자태에 저절로 눈길이 가는군요. 정선의 속살을 따라 흐르는 골치천을 타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남한강 수계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다는 정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미정, 9가지 아름다움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9가지 아름다움 중에는 울퉁불퉁하지만 넓고 큰 바위도 있고요. 정자 앞을 흐르는 물길 건너편에 돌섬도 있습니다. 자연을 경외하고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인간의 건축물은 자연과 저절로 동화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나 봅니다. 웅장한 절벽 위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떨어져 내립니다. 정선의 오장폭포입니다. 폭포 옆으로 깊게 주름진 습곡을 통해 거대한 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높이가 무려 127m에 이르는 폭포이다 보니 물의 낙차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폭포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는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웅장합니다. 잘게 부서진 백색의 물방울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 번뇌가 저절로 씻겨나가는 듯도 합니다. 떨어진 폭포수는 아래에서 흐르던 송천과 만나 새로운 장관을 만들고 동강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군 남면과 화암면에는 독특한 산 하나가 걸쳐져 있습니다. 생긴 것 그대로 이름이 민둥산입니다. 고지대의 열악한 환경으로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이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석회암입니다. 해발
1119m 높이의 민둥산. 전형적인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으로 구덩이 모양의 돌리네를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깔때기 모양으로 움푹 팬 거대한 웅덩이.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카르스트라는 이름은 석회암 지형인 슬로베니아의 크라스라는 지명에서 유래했습니다. 세계에서 석회암 지형 연구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와 충북의 몇몇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돌리네가 합쳐지면 조금 더 커지고 불규칙적인 모양의 구덩이 우발레를 형성합니다. 과연 이런 카르스트 지형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강원도 평창의 돈너미 마을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해발 700m 고지에 있는 평창의 돈너미 마을 역시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현재 단 3가구만이 남아있는 작은 오지 마을이죠. 물이 쉽게 빠지는 카르스트 지형에서는 주로 밭농사를 짓습니다. 옥수수도 이 마을의 대표적인 작물이죠. 잘 여물어 가고 있을까요? 부지런한 벌들이 모으는 꽃가루를 보니 올해 이곳 농사는 풍년일 듯합니다. 돈너미 마을에는 조금 독특한 저수시설이 있습니다. 물 빠짐이 워낙 좋은 땅이라 도포를 깔고 빗물을 받지 않으면 이만한 물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뭄이 왔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는군요. 강원도 평창 회동리에는 더 넓게 펼쳐진 카르스트 지형이 있습니다. 바로 청옥산 600마지기. 평창 아라리가 시작되는 곳이죠. 600마지기 퍽퍽 무너져 육지가 평지가 되더라도 청옥산에 정든 것만큼 변치 맙시다. 평창 아라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아리랑 중 가장 원형에 가까운 곡입니다. 그 옛날 선비들이 청옥산 성마령을 넘으면서 평창 아라리의 곡조는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비가 오면 평창의 땅들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면서 또 다른 물줄기가 생길 준비를 합니다. 평창 기화리의 코끼리 바위. 코끼리 코를 타고 한 줄기 폭포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코끼리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볼 수 있는 날은 1년 중 며칠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평창의 땅 밑에는 천이 흐릅니다. 비가 내리면 땅속으로 스며든 빗물이 물줄기를 만들죠. 장마철에는 이곳에 모인 지하수가 넘쳐 흘러 땅으로 솟아오르는데요. 그게 바로 코끼리 바위 용천수의 비밀이죠. 그렇다면 물은 땅속에서는 어떤 조각품을 빚어왔을까요? 강원도의 동굴에는 아름답고 신기한 동굴 생성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천장에 물방울이 고여 만들어진 빨대 모양의 종류관, 석회암이 녹아든 지하수가 천장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동굴 바닥에 죽순처럼 돋아나는 생성물이 바로 석순입니다. 천장에서 종류석이 아래로 자라 석순과 만나면 석주가 만들어집니다. 물은 역시 어두운 동굴에서도 꽃을 피우는군요. 석화의 자태가 마치 눈꽃을 보는 듯합니다. 땅속으로 스며든 물의 여정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 석회암 지역을 통과하면서 지하로부터 올라온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물의 성분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선을 대표하는 명소 화암 8경 중의 하나인 화암약수. 이곳의 물맛은 조금 독특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물맛의 비밀을 찾아서 솟아오른 약수를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아래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이 작은 물방울 속에는 탄산이온, 철분, 칼슘, 불소 등 땅속을 거쳐오면서 암석으로부터 녹아든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 모금 마시면 톡 쏘는 탄산 맛이 입안에서 온몸으로 시원하게 퍼집니다. 약수터 주변을 둘러싼 아름다운 풍광마저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곳, 화암약수입니다. 카르스트 지형으로 이루어진 강원도 곳곳에서 석회암이 녹아든 물이 땅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 상리에서 볼 수 있는 석회암 용출수가 그렇습니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용천수는 유독 차갑고 시원합니다.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물방울을 보고 있노라면 시원한 청량감마저 느껴지는데요. 계곡물이 고인 소마다 짙은 초록빛으로 혹은 푸른빛으로 투명하게 빛납니다. 평창군 기화리를 끼고 흐르는 장리천. 그런데 물빛은 그저 푸르다는 말로는 조금 부족한데요. 산의 녹음이 고스란히 스며들었는지 짙은 옥빛으로 빛나는 물길. 과연 이 물속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냉수성 어류로 물이 맑고 산소가 풍부하며 바닥에 자갈이 깔린 계곡에 주로 서식한다는 연준모치. 이 녀석은 용천수가 솟아나와 물의 온도가 섭씨 15도가 유지되는 곳에서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죠. 그래서 같은 물길이 흐르는 하천에서도 용천수 주변을 떠나지 않는 물고기입니다. 이 까다로운 녀석들은 어디에서 와서 이곳에 정착하게 된 걸까요? 태백의 검룡소에서 흘러나온 물의 여정은 강원도 고생대 지질공원의 마지막 코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느리게 흐르는 동강을 타고 빚어낸 아름다운 절경들. 그 중에서도 강원도 영월군 옹정리의 한반도 지형이 눈에 띕니다. 그 이름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를 쏙 빼닮았는데요. 마치 고생대 한반도가 그랬던 것처럼 굽이굽이 흐르는 강의 침식과 퇴적의 반복으로 이렇게 놀라운 지형이 탄생했습니다.
물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재능 있는 조각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억 년의 세월 동안 굽이굽이 흐르는 물이 다듬고 조각해온 강원도. 오억 년의 흔적,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 1세기를 겨우 사는 우리들이 5억 년을 사유할 수 있다는 것. 자연이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